사이버 테러 대응센터가 유난히 분주한데요. 이번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는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범죄나 신종 범죄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범죄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도 주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기자들에게 증거품이 공개됐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신종 범죄이기 때문에 기자들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운행 CCTV에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언제나 정석화 수사실장. 돈 인출을 하면 나중에 저희가 범인 검거할 때 그리고 위조 신분증은 그 사람 명의로 피해자 명의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돈 찾는 방법. 대한민국 사이버 수사의 최고기관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그이기 때문입니다. ATM에서 찾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밤 정석화 수사실장이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래왔기에 이제는 익숙한 일입니다. 그가 처음 경찰이 된 것은 1998년 사이버 수사관이 되고 싶어 경찰에 지원했습니다. 1년 후 원하던 사이버 수사관이 됐지만 당시 전국의 사이버 수사 인원은 단 14명. 그중 컴퓨터 전공자는 정석화 수사실장뿐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거는 기대가 컸는데요. 다른 친구들 모르게 정보보안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이 그때 몇 개가 있었거든요. 소수 몇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반을 신청해서 한 3개월 정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제 업무가요, 제 생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가면은 저는 아마 이 선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던 그에게 처음 주어진 사건은 불법 CD 사범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대가 안전궤도로 오르던 2001년. 당시 사이버 범죄는 대부분 사기나 불법 CD 판매. 특히 불법 CD 판매는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전 단계인 케이블 서비스가 주요 정보통신망이었던 시절 위치 추적 기능을 이용해 범인을 찾았지만 쉽사리 위치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케이블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 서비스에 추적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범인이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계속 추적을 회피하고 가보면 없고 그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었죠. 그렇게 찾아다니길 3개월여 수백 분의 출동이 있었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 수사대의 기술력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고 미제 사건으로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사건을 포기할 수는 없었는데요. 케이블 서비스에 능통한 범인을 잡기 위해 정석화 수사실장도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한 달 동안 케이블 서비스 전문가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배웠습니다. 전봇대 올라가는 것도 배우고 전봇대에 대해서 전봇대가 높은 전봇대가 있고요. 낮은 전봇대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거 수사하면서 배웠던 건데 이 전봇대 높이나 아니면은 연결되어 있는 선에도 다 규칙성이 있습니다. 케이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전봇대에 보통 그 당시에 한 4m 정도 되는 그 위치에 케이블 선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이제 다 그 기사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거죠. 또 케이블 서비스가 처음에 어떻게 전봇대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지, 가입자, 집까지 이런 이제 설계 구조, 그 다음에 케이블 서비스에 들어가는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석화 수사실장 끈기로 결국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사건은 이렇게 수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표준 프로세서, 표준 수사 프로세서를 만든 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도 아주 많은 기억이 나고요. 그 사건에 투입됐던 많은 수사관들이 아마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 불법 CD 판매는 주춤해졌습니다. 지금도 케이블 서비스와 관련된 사건은 당시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신종 범죄 사건을 맡으며 정석화 수사실장의 수사법은 사이버 수사의 표준이 됩니다. 여기 중국 PC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러던 2008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회원 정보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회원만 무려 1,800만 명, 회원 대부분의 정보였습니다.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이용당하기 전에 범인을 찾아야 했는데요. IP 추적 결과 범인의 위치는 중국, 국제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국제 공조 채널은요, 모두 다 가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인터폴 채널을 통해서 하는 거, 저희 중국에 나가 있는 경찰 주재관이 있습니다. 경찰 주재관을 통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우리 외교부를 통해서 정식으로 중국 외교부 쪽에 또 요청을 한 것도 있고요. 저희 형사사법 공조 조약이라고 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이런 수사 공조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약이